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287페이지 제9편 문제풀이 제9편 들어갑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1라이트 행성 과정에서 비교적 쉽게 고정될 수 있는 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1라이트 생성 과정에서 규산 3행체 그 일부의 규소가 알루미늄 이온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이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이온인 K 플러스 이온이 중간층에 침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고정될 수 있는 원소는 바로 카륨 이온, 다시 말하면 K 플러스 이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보면 점토 광물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일반적인 구조는 점토 광물 자체가 규산의 3행체하고 알루미나 8행체가 합한 모양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자,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 교재 275페이지를 보면은 그 규산 3행체 하나, 그다음에 알루미나 8행체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1대1로 딱딱 짝을 지어서 합판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1대1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1대1형의 점토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규산의 3행체, 그 다음에 알루미늄 8행체, 또 그 다음에 규산 3행체, 이렇게 해서 규산 3행체 2개하고 알루미늄 8행체 하나하고 이렇게 세트가 돼가지고 합판 모양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러한 형태는 2대1형 점토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점토 광물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은 규산 3행체 판하고 알루미늄 8행체 판이 이렇게 합판과 같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식의 결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봅시다. 점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점토 광물은 수소 이온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했는데, 수소 이온 농도가 바로 pH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 이온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 pH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값을 내서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수소이온의 농도, 자, 수소이온의 농도 이 자체가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분모의 값이니까 pH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pH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커질 것이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pH 값이 커진다. 그러면 pH가 7일 때를 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7보다 작을 때가 산성, 7보다 클 때가 알카리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pH 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말은 알카리성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하고 이렇게 이제 pH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pH가 증가하면, 이게 뭐 증가하는 거죠? pH가 증가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작다 이런 이야기거든. 수소이온이 플러스 이온이란 말이야. 그러면 농도가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점토 광물 자체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전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우리 점토 토양은 수소이온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일단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의 값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감소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지, 항상 마이너스 일정 값을 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죠. 가올리나이트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번에 산성 백토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울산 및 포항 근처에 많이 있다. 이거는 몬모릴로나이트죠. 그죠? 몬모릴로나이트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1대1 점토 광물로서 C가 매우 낮다. 이게 바로 가올리나이트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고요. 3번에 팽창형 광물로서 토양 구조가 불안정하다. 이거는 가올리나이트를
온난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온난 습유한 기후에서 염기 물질이 서서히 용탈될 때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염기 물질이 서서히 용탈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신속하게 급격하게 용탈될 때 생성됩니다. 카올린하이트는 이와 같이 염기 물질이 급속히 용탈될 때 생성되는 것이지 서서히 천천히 용탈되면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에 카올린하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이건 CC가 매우 낮다. 다시 말하면 음이온 치한 용량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용량이 CO가 매우 낮으면 보비력도 떨어지고 보수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완충 능력도 떨어지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카올린하이트는 CC가 매우 낮고 1대1 행의 점토 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1 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올린하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행의 대표적인 것은 카올린하이트고 2대1 행의 대표적인 것은 일라이트다. 그렇죠? 자, 그래서 CC가 매우 낮으며 1대1형 점토 강물이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CC가 다시 말하면은 양이온 치한 용량이 매우 커서 토양 계량제로도 사용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바로 버미큘라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버미큘라이트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봅시다. 다음 양이온 중에서 건조 지역에서 토양의 교질물에 가장 잘 흡착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건조 지역에서 토양의 교질물질과 가장 잘 흡착된다, 이렇게 했는데, 흡착되는 흡착력의 크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쭉 한 게 있는데, 이런 흡착력의 크기는 H 플러스 이온이 가장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카륨 이온이라든지 또 나트륨 이온, 다 이거는 막 비슷하고요, 그죠? 나트륨 이온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는데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제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착력이 큰 순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서뷴 지역이냐 또는 건조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뷴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이 상당히 좀 많이 고여 있는 이러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서뷴 지역에서는 H 플러스 이온의 흡착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건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가 뒤바뀐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건조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칼슘 이온의 흡착력이 수소 이온의 흡착력보다도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착력이 더 크구나. 그리고 서뷴 지역에서는 수소 이온의 흡착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양이온 중에서 건조 지역에서 토양의 교질물에 가장 흡착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건조 지역의 경우에는 칼슘 이온의 흡착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8번 문제 한번 보죠. 고령토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토양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양들은 카올린하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카올린하이트를 고령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번은 1번이 정답이다. 다음 9번에 점토 강물의 규소판에 있는 규소 원소가 알루미늄으로 가장 많이 치환되어 있는 광물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바로 가장 많이 치환되어 있는 강물은, 이랬는데, 자, 규소가 알루미늄으로 치환된 정도는 운모가 가장 많다. 자, 치환된 정도는 규소 SI가 알루미나로 치환되어 있는 정도, 치환되어 있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운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운모의 경우는 약 25% 정도가 치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라이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라이트는 약 17% 정도가 치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모는 25%, 일라이트는 약 17%, 그리고 몬모릴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몬모릴로 라이트는 약 15% 정도 치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몬모릴로 라이트가 한 15% 정도, 보통 15% 정도 이거나 이거 이하인 이런 상태로 치안이 되어 있는데, 몬모릴로 라이트가 15%, 일라이트는 17%니까 일라이트가 몬모릴로 라이트보다도 더 많이 치안되어 있고, 가장 치안율이 높은 것은 운모다. 25%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몬모릴로 라이트나 또는 일라이트, 이 두 가지를 보면 일라이트가 훨씬 더 치안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죠. 17% 정도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10번 한번 봅시다. 점토 광물의 음이온 행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자, 음이온이 형성되는 요인 이렇게 볼 때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음이온이 형성되는, 요거는 이제 pH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pH에 의존되어 나타나는 4번은 잠시적 전하, 이거는 pH에 의존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잠시적 전하가 아닌 영구적 전하의 경우는, 치안의 경우는 동행치안이라든지 밴두리 전하의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은 1번, 3번, 4번은 음이온 행성 요인이 되는 것이고, 2번에 제타전이 이것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번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11번에 다음 중 2대1형 객자 강물이 1대1형 객자 강물보다 더 많은 음이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건 바로 이제 동형치안의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형치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Si 사가 이온이나 또는 알루미나 팔면체에서 알루미늄 상가 이온이 이보다 낮은 원자가의 다른 양 이온으로 치안이 되어버리면은 음전하가 과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행식이 바로 동형치안입니다. 동형치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소 사가이온이다. 사가이온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 상가이온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상가나 사가 플러스 이온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가이온이다. 이러면 이 마그네슘 이가이온하고 치안이 된다. 이렇게 이제 치안이 된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치안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이온 사가와 마이너스 이온 사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사가가 이가로 치안이 되어 버렸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이온이 이가가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토 토양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동형치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치안이다. 자, 이러한 동행치안 때문에 2대1형 객자 강물의 경우는 1대1보다 1대1은 규산 3면체 하나, 알루미늄 8면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2대1의 경우는 규산 3면체 하나 해서 2개하고 알루미늄 8면체 하나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요 사가 이온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보다 더 낮은 이가 이온과 치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치안이 되어 버리면 그걸로부터 남게 되는 음전하가 결국 점토 강물의 음전하로 대전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대1형 객자 강물의 경우가 1대1형 객자 강물보다도 더 많은 음이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높은 플러스 가의 전자가 보다 더 낮은 가로 이렇게 치안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치안되는 행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동형치안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으니 바로 동형치안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다음 12번 한번 보죠. CC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없어야 하는 성분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CC가 증가됨에 따라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성분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수소이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3번에 다음 중 보비력이 가장 큰 토양은 이랬는데, 자, 그 밑에 표에 보니까 이제 보비력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소위 말하는 양이온 치한 용량의 CC. 자, 이 CC가 크면 클수록 보비력이 어떻다? 보비력이 좋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은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C가 크면 클수록 보비력이 좋다. 근데 보비력이 가장 큰 토양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말은 곧 CC가 가장 높은 토양은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은 그 밑에 표에서 토양 교질물들의 각각의 토양 교질물들의 CC 크기를 평균적인 의미에서 평균치 크기를 쭉 조사를 한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가장 CC가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CC의 경우는 부식이 가장 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C는 부식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식은 뭐 20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엘로펜이 30에서 200 정도다라고 했으니까 엘로펜이다. 요게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가 100에서 150이다 이랬지. 100에서 150이다. 그러면 엘로펜하고 버미큘라이트하고 보면은 경우에 따라 토양 버미큘라이트의 토양과 엘로펜의 토양들을 쭉 있으면 어떤 토양의 경우는 버미큘라이트가 조금 더 CC가 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엘로펜이 더 클 수도 있고, 막 이런 정도를 나타낸다. 왜냐면 엘로펜의 경우는 30 내지 200 이렇게 돼 있고, 버미큘라이트는 100에서 150 정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버미큘라이트가 100에서 150이다. 그럼 대충 순서를 보면은 이따가 한번 이어줘보자. 이게 뭐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그러면 버미큘라이트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몬모릴로 라이터. 여기 이제 몬모릴로 라이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정도의, 그러니까, 부식이 CC가 가장 크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식의 경우에 보비력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식의 경우에 가장 비옥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비력이 가장 큰 토양은 하고 물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카올리나이트다, 일라이트다, 이런 것보다는 몬모릴로 라이트가 보비력이 더 크죠, 그죠? 그렇죠. 1라이트보다는 훨씬 크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막 한 4개 정도, 이렇게 할 때 몬모릴로 라이트는 요 있단 말이야. 근데 1라이트는 아예 요 순서도, 표시도 안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부식인데, 부식이 복이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알로펜 있나 없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 있나 없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몬모릴로 라이트 1번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몬모릴로 라이트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기출 문제다 말이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정도 요 정도의 순서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본 SI가 알루미나로 치환되는 능력이 큰 것 하면은 운모, 일라이트, 몬모릴라이트 요거 순서 정도. 그러니까 요런 순서라든지 요런 순서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해 놓아야 된다. 왜냐? 문제 안 나오면 좋은데 문제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양이온 치환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이런데, 양이온 치환 용량이 곧 뭐예요? 이게 CC예요, CC. 그리고 CC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었네. 요 순서네. 부식, 알로펜, 버미큘라이트 이렇게 쭉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버미큘라이트다. 3번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순서는 암기를 해둬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우리나라 경작지 토양의 염기 포화도는 평균 얼마쯤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작지의 염기 포화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치가 대충 한 52% 정도 나온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 정도다 하면은 여기서 보기 중에 보면은 50에서 63번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염기 포화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식은 양이온, 지안 용량 CEC분의 지안성 양이온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지안성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염기성 양이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이온의 지안량분의 염기성 지안성 양이온의 양의 비율,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염기 포화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양이온 치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분 지역이다라고 하면 서분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서분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H 플러스 이온이 가장 흡착력이 크고, 그죠? 그다음에 칼슘 이가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가이온, 그 다음에 카륨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자, 이 정도. 여기 NH4도 같은 정도의 크기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칼슘이다, 마그네슘이다, 카륨이다, 암모늄이다, 나트륨이다, 이런 게 전부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염기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염기성 양이온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나는 한참 요 뒤에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알루미늄 이온이 있을 것이다. 알루미늄 요게 염기성이냐 염기성이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H 수소 이온과 요 알루미늄 이온 요거는 염기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이온 치안 용량이다 하는 CEC를 구할 때는 양이온 치안 용량을 구할 때는 이런 수소 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도 다 포함을 해서 총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 포함을 한 걸 분모로 두고요. 그다음 분자는 이 중에서 이제 염기성 양이온만 계산해서 그 비율을 구한다. 그럼 염기성 요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소나 알루미늄 이온 요것을 제외한 요것들의 지안 용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로 구한 거. 이것이 뭐냐면 염기 포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있는 H 플러스와 Al 3가 이온의 합해서 이건 틀리고, 그죠? 2번도 틀리고, 그죠? 자, 4번은 양이온 지원 용량 CEC분의 모든 양이온 아니다, 그지? 모든 양이온의 염기성 양이온만 따지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봅시다. 양이온 치안 용량이 20이고 실제로 흡수된 치안성 염기량이 10일 때 염기 포화도는 얼마냐 물었네. 바로 이 공식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 양이온 치안 용량이 얼마로 겠냐면 20이라고 그래, 20. 그리고 치안성 염기량은 얼마냐? 염기량이니까 요거 염기성 치안 용량. 이게 얼마냐 했는데 요게 10이라고 그래.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얼마 됩니까? 60%네. 이 60%가 곧 뭐라고요? 이것이 염기 포화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염기 포화도는 얼마냐? 60%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토양 콜로이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건 다 맞는 말이고, 이번에 보니까 토양 콜로이드는 미사이다. 미사는 뭐예요? 아주 조그마한 사라는 게 모래다 이랬는데, 토양 콜로이드는 모래가 아니고 점토 중에서도 직경이 더 작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토는 직경을 어느 정도로 보죠? 점토의 직경은 0.002mm 이하, 그죠? 0.002mm 이하가 점토인데, 콜로이드는 그것보다 더 작은 0.001mm 이하를 콜로이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콜로이드는 토양 콜로이드는 미사다라고 했는데 미사가 아니고 점토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다음 19번 한번 봅니다. 점토 및 부식과 같은 토양 콜로이드 입자들이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라고 했는데, 점토 및 부식과 같은 토양 콜로이드 입자들이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양 염기의 용탈을 방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점토 유기물 콜로이드 물질에 는 토양 염기가 용탈이 됨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준다. 그래서 이런 점토다 부식이다 라고 하는 토양 콜로이드 입자들은 보면은 CEC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CEC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완충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의 염기 용탈로 인한 산성화를 방지해 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20번. 일반적으로 토양 교질분에 가장 많이 흡착되어 있는 염기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흡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흡착이 많이 되어 있겠지. 그럼 흡착력이 높은 것은 수소이온이 있고, 칼슘 이가가 있고, 마그네슘 이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칼륨이 나트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염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럼 염기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이 그래도 많이 좀 흡착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질소와 칼이 비료를 토양에 시비했을 때 암모늄이나 카륨 이온이나 카륨 이온은 다음 어느 토성에 가장 많이 흡착되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암모늄이나 카륨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이온을 흡착하는 토성은 마이너스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토성이 되겠죠. 그리고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점토 입자입니다. 그래서 점토나 콜로이드가 음이온으로 대전되어 있다. 마이너스 이온으로 대전되어 있는 게 점토 강물이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 점토 강물에 마이너스 이온이 대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으로 대전되어 있는 점토의 경우에 플러스 이온을 이렇게 빨아들이겠지, 흡착시키겠지, 그지? 플러스 이온을 흡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점토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플러스 이온을 흡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점토의 구성 비중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바로 식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작은 게 사토고, 그죠? 사토는 모래 땅입니다. 그죠? 사토고, 그 다음에 사양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식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점토 함량이 많은 게 식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토 함량이 얼마쯤 되느냐라고 할 때 사토의 경우는 12.5% 미만인 경우 이건 사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양토의 경우는 12.5%에서 25% 정도, 양토의 경우는 25%에서 37.5% 정도, 그죠? 식양토의 경우는 37.5%에서 50% 정도, 그죠? 자, 식토는 50% 이상이다. 자, 점토의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토지가 바로 식토입니다. 식토. 그러니까 식토의 경우에 쭉 봤지만 식토의 경우에 점토 함량이 제일 많지. 그러면 점토 강물의 경우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이온을 대전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을 흡착할 것이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식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점토 강물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는데, 점토 강물이 2차 강물이고, 그 다음에 0.002mm 이하 직경이 맞죠, 그죠? 그리고 무기모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합판같이 이렇게 판으로 구성된 판상 구조이지만은 모든 점토 강물이 다 판상 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에 나오는 모두
결정객자행이다라고 했는데 모두 결정객자행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판 모양으로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판상구조라고 하지만은 모든 구조가 다 판상구조이거나 결정객자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에 모두라고 들어있으니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23번에 규산염 점토의 강물학적 구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내렸는데, 자, 규산염 점토다라고 하면은 규산 삼연체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점토 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토 강물의 경우는 규산 삼연체와 알루미나 팔면체가 합한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규산염 점토는 이와 같이 바로 규산 삼연체를 포함하고 있는 점토 강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차 강물이고 입경은 점토 강물이니까 0.002mm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략 판상이나 판상이 이런 판모양으로 넓적에 합판모양으로 된 것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판상이나 판상으로 겹쳐져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1번에 비결정지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정체입니다. 그제? 결정객자행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결정지르다라고 했으니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4번에 점토 강물의 일반적인 구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판상객자로 합판같이 겹쳐져 있고 그게 규산 삼연체와 알루미늄 삼연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